나 돈 좀 한번 제대로 모아보고 싶다. 3억을 모으는데 2년이 채 안 걸리게 됩니다. 돈이 벌리는 속도가 같이 빨라진 거예요. 명품을 정말 그 흔한 립이랑 향수조차도 사지 않았어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30대 중반에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그 핵심 노하우를 진짜 다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나 돈 좀 한번 제대로 모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완전 도움 되실 겁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해도 돈을 못 모은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죠? 얼른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돈을 모으는 방법은 최대한 적게 쓰고 많이 버는 거 요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원하고 필요할 때 통장 잔고를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마음 놓고 돈을 쓰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2011년에 20살이 되자마자부터 아르바이트도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요가 지도자 자격증 따서 요가 강사로도 일하고 영어 수학 과외도 하고 또 졸업하자마자 개인 사업도 시작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이 1억을 모으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어요. 물론 1억이 큰 돈이긴 한데 솔직히 노력한 거에 비하면 오래 걸렸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젊을 때 즐겨야지 언제 즐겨 막 이러면서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겁맛 들어서 맨날 카페 가서 공부하고 데이트하면서 맛집도 많이 다니고 툭 가면 택시 타고 술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꼭 마시고 그러니까 돈이 모이나요? 안 모이지?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네요.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던 제가 여행을 관광제로 못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력속도 없어졌죠.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랑도 헤어지면서 맛집도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 뒀다 뭐해. 이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에만 의존했던 제 수입원은 유튜브까지 본격적으로 확장해서 이 수입원 파이프라인 개수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안 써? 수입원도 늘어나? 그리고 이 얘네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매출도 같이 동반 상승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막 순식간에 모이니까 3억을 모으는데 2년이 채 안 걸리게 됩니다. 그때 제가 완전 크게 깨달은 거죠. 왜냐면 제가 외모, 건강관리 이런 거는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코로나 때도 이런 데는 돈을 하나도 아끼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오히려 더 썼어. 그러니까 아낄 때만 아껴도 이게 충분한 거야. 그리고 제가 여행, 연애, 실력속 이런 데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딱 제 커리어와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다 집중시켜 버리니까 이게 돈만 아껴지는 게 아니라 돈이 벌리는 속도가 같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도 1억을 모으는데 7년이 걸렸었는데 이게 1년으로 단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과 후로 제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일단 제가 돈을 쓰는 카테고리랑 안 쓰는 카테고리를 딱 구분시켰어요. 그래서 운동, 영양제, 피부관리, 식단관리 이런 거에는 돈을 예전처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간 해외여행이 딱 한 번, 그것도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2박 3일 가족 여행 간 게 끝이에요. 그 외에 갔던 해외여행이 단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리고 택시를 지난 6년간 제 돈 주고 탄 적이 딱 2번. 엄청 비상 상황이었던 그 2번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참고로 저 작년에 운전 시작했어요. 저 운전 못할 때도 택시 진짜 하나도 안 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연애도 끊었어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연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술 약속도 많이 줄이다가 최근 2년 동안 술을 완전히 다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술 약속을 잡아도 저를 이제 안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행, 택시, 연애, 술 이런 것들을 다 줄이니까 돈이 진짜 잘 모이고요. 연애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느끼는 감정 기복에 제가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제가 하는 일과 사업에만 딱 집중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품도 마찬가지로 저는 저 스스로 약속을 딱 했거든요. 명품은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성공할 때까지 쳐다도 보지 말자. 그래서 제 자가랑 자차를 마련하기 전까지 명품을 정말 그 흔한 립이랑 향수조차도 사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 집과 차를 마련한 해에 바로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갤러리아 백화점에 달려가서 제 첫 명품백을 한 개도 아니고 무려 3개를 그날 다 일시불로 사버립니다. 짜릿하더라고요. 왜냐면 남들은 할부로 명품을 살 때 저는 그동안 명품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경제적인 여유를 만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훈장 같은 개념으로 산 거라서 도파민이 막 폭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옷을 고르고 밥 먹는 메뉴를 정하는 것도 그게 다 제 에너지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나 촬영이 없는 날에는 맨날 똑같은 추리닝만 계속 입고 다녔고요. 그리고 밥도 아침, 점심을 거의 똑같은 걸 먹었어요.
물론 메뉴는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어랑 채소를 같이 오븐에 구워 먹는 거에 완전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월 내내 아침에 연어 채소 구이만 주구장창 먹고 있고요. 또 한 번은 ABC 주스랑 그 누룩으로 발효한 쌀요거트에 콩가루 타 먹는 거에 완전 빠져서 그것만 1년 넘게 아침으로 먹은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을 늘 똑같은 메뉴로 고정해서 먹고 옷도 맨날 똑같은 슈리닝만 입어서 제 에너지가 이상한데 새나가지 않게 막아준 거죠. 왜냐면 우리가 가진 의지력이 마치 핸드폰 배터리 같아서 쓰면 쓸수록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 시덥잖은데? 이런데 제 의지력이 깎이면 제 커리어를 성장시키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이 그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술자리, 여행 이런 소모적인 활동들을 제가 만약에 많이 했다면 절대 이만큼 커리어를 쌓고 돈을 모으지 솔직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20, 30대를 이렇게 보낸 거에 대한 후회는 없냐? 후회는 없는데 이건 있어요. 친구가 막 결혼하고 애 낳고 동생이 막 연애하면서 행복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외롭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싶을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남들과 똑같이 즐기면서 남다르게 살고 싶다는 건 사실 욕심이고 오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을 위해 기꺼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외로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위로했었고요. 그리고 외로웠던 날보다는 솔직히 성취감 느꼈던 날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후회는 진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면 자잘한 일들은 고용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맡기거나 회사에 위탁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쇼핑몰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아빠를 그냥 총 책임자로 고용을 해서 관리를 다 맡겼고요. 또 에이핏에 이어 황나이 뷰티 채널까지 하려니까 제가 혼자 이 유튜브 채널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지금 제 채널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 편집도 원래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혼자서 직접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일이 진짜 너무 많으니까 편집자분을 따로 구해서 편집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는 세무사님께 맡기고 헤어 메이크업은 샵 원장님께 따로 맡기고 집안일은 엄마한테 월급을 들으면서 맡기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맡겨서 제가 가진 의지력을 제 커리어와 사업을 합장시키는 데만 딱 쓸 수 있게 해준 거죠.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잘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은 뭐든지 내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왠지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나만큼 열심히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가 잠을 좀 줄이고 하면 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하면 인건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맡기면 예를 들어 월 200이 고정으로 나가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수입이 막 늘다가 정체되는 순간이 꼭 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억이 모이면 2억, 3억은 더 빨리 모이고 10억이 모이면 20억은 더 빨리 모인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사업과 커리어가 계속 발전해야 돈이 모이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내가 정체돼 있으면 돈 모이는 속도는 무조건 줄어들더라고요. 실제로 제 AP 채널이 처음에 조금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면서 조회수가 많이 줄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오만했던 거야. 혼자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회사도 안 들어가고 혼자 기획, 촬영, 편집을 다 했었는데 점점 조회수가 줄고 광고도 잘 안 붙고 막 집안일에 일도 많으니까 힘도 딸려서 영상이 점점 발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어느 순간부터 확 줄어서 돈이 예전만큼 잘 안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도 들어가고 집안일도 엄마한테 돈을 들이면서 맡기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회사원분들도 쇼츠 도전 많이 하시고 부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얘가 폼이 올라오면 당장 나가는 인건비가 아까워도 이걸 최대한 빨리 다른 사람한테 줘서 자기 시간도 좀 생기고 해야 더 발전할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반대로 처음부터 일을 다 남한테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할 줄도 해보지도 않은 일을 남한테 시켜서 맡긴다? 그건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방임하는 거예요. 일의 본질적인 프로세스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맡기면 이게 결과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저는 편집자분들이랑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편인 게 제가 편집을 좀 할 줄 아니까 그분들이 어디서 힘들어 하시고 어느 영상은 돈을 좀 더 드리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막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회사에 들어가면서 제 유튜브 수익과 광고 수익을 회사랑 일정 부분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이 돈 다 내 거 아닌가? 뭔가 내가 번 거를 뺏기는 기분인데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일을 해봤잖아요.
혼자서 광고주 분들이랑 일일이 일정 의견 조율하고 또 유튜브 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혼자서 그 사건 사고들을 처리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응당 제가 나누고 지불해야 하는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돈을 나누는 게 크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회사에서 3년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그 덕분에 저는 지금 채널을 3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제가 버는 수익을 많이 나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는 게 이렇게 값진 투자가 될 수 있는 레버리지로 꼭 작용하려면 내가 어떤 일을 맡기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수준까지는 꼭 직접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영상도 우리 나중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해서 진짜 열심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꼭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